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성의 건강. 근데 사실은 쉬쉬하면서 이렇게 남한테 얘기 잘 하기 좀 힘들었던 그런 얘기들이라고 하는데, 또 이 얘기를 또 이제 전문가가 또 이제 계셔야 술술술 이렇게 잘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한 분도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계시는 김탁 교수님, 그리고 윤영미 아나운서를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함께할 내용과 관련된 소식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한번 먼저 해드리도록 할까요?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갱년기 증상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저걸 한번 이제 윤영미 아나운서가 한번 제가 겪은 게 다 있네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얼굴이 빨개지고 화끈거리다. 그거 여기 있죠? 네,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건망증,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이제 저기 뭡니까? 저 우울감. 맞아요. 우울증이 좀 있습니까? 우울증이 정말 아버지 그죠? 네, 있죠.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잠 잘 못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네. 잠을 잘 이루지 못하다. 수면 장애. 그다음에 이제 심계항진. 이거 뭐? 좀 두근두근. 좀 말이 어렵네요. 네. 심장이 좀 빨리 두근두근 뛰는 거죠. 예. 정상적인 것보다도 좀 빨리 뛰는, 박동이 빨라지는 현상을 박동이 빨라지고. 심장진이라고. 근데 쭉 보니까 정말 이렇게 첫사랑할 때 그런 증상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폐경 때문에 온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예. 얘기할 때 어떤 남자분 얘기할 때도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남자분 앞에서 뭐 얼굴도 빨개지고 그쵸. 가슴 두근두근 이렇게 하게 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폐경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발한 덥다가 춥다가 땀이 네. 많이 나고 또 뼈 근육 통증, 그러니까 근육과 관절 등이 온몸이 아프다. 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이 좀 이렇게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정확히 갱년기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얘기가 갱년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갱년기라는 걸 알기 전에 먼저 폐경기라는 말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 말이 있는데 갱년기가 뭐고 폐경기가 뭐냐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폐경기라고 하는 거는 여자가 마지막으로 생리를 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야 돼요. 네. 그 다음부터가 폐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생리하고 1년이 지난 다음 그 다음부터가 이제 폐경기가 되는 것이고, 그 중간이 뭐냐? 마지막 생리하고 1년 지난 기간하고 생리가 끝나기 6년 전에, 그러니까 토탈 7년이 되는 거죠. 네. 그 기간을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갱년기라고 하는 경우에 주로 생리가 왔다 갔다 불규칙해지면서 갱년기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폐경 이후에 폐경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는 게 아니고 생리를 하더라도 네.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부터 증상을 느끼는 그 시기를 우리가 한 7년 정도를 잡고 갱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경 끝나기 전에 6년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월경을 하게 되는데도 그런 저런 증상들이 나오게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네. 여성이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잘 하다가 이제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시기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 생리를 좀 빨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너뛰기도 하고 좀 한 달에 두 번도 날수가 하고. 줄어들게 되죠. 예, 빨리 하다가 그게 좀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두 달에 한 번, 3개월에 그렇죠, 한 번, 6개월에 그렇죠. 그 서서히 시기가 줄게 되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한 6년, 앞에 6년, 뒤에 1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마지막 생리라고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네. 또 생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폐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마지막 생리라고 1년이 경과되면은 거의 생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폐경이라는 정의를 쓰게 돼 있습니다. 되는 경우도 또 있군요. 예, 예. 그렇군요. 예. 폐경이라고 하는 증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신체적인 증상도 있지만 이렇게 화끈거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도 이렇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정신적인 증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짜증나 이런 것들. 그런 게 합해가지고 폐경되게 되면 이제 여성으로서는 뭐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좀 다운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게 되죠. 예. 그럼 교수님이 그 잠깐 아까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조금 정리해서 갱년기에 그 어떤 정확하게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갱년기 좀 증상들이요. 네. 그걸 잠깐 말씀을 올리면은 이제 갱년기 증상 우리가 그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초기 증상, 중기 증상, 말기 증상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초기 증상은요 주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 이런 데서. 그래서 얼굴이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끈 달아오르고 네. 빨개지고 초기에. 그리고 밤에 땀도 많이 나고 네, 이제 맞아요. 그런 게 또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갱년기가 되면 초기에 가면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아. 그러니까는 뭐 전화기를 갖다가 냉장고에 냉장고에 집어넣고 넣고. 잊어버린 경우도 많고 여러 에피소드가 참 많죠. 막 끓고 있는데 자기는 놀러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건망증이 심해지고 네. 그리고 잠도 잘 안 와요. 예. 불면증도 심해지고 자다가 잘 깨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시니까 아침 일어나시면요 피곤해요. 피곤하고 네.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게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우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신경질적이 많이 늘어나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폐경돼서 한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중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기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저 여기 밑에 비뇨생식기 계통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좀 자주 보고 소변을 저리기도 하고 요실금 같은 거요. 그리고 소변 볼 때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이면요 누구나 이렇게 아래가 좀 이렇게 촉촉하고 이렇게 분비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생리가 끝나고 5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질벽이 얇아지고 관계하다 보면 아프고 피도 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교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증상도 막 나타나게 돼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이제 자신감을 많이 잃게 되는 거죠. 성관계를 못 하게 되니까. 네. 피부에서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머니들 뵈시면 나이가 쭉 드시면 젊었다가 좀 지나면 얼굴에 주름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폐경되고 5년 안팎 지나게 되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살 생기고 더군다나 관절도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고 삭신이 이제 쑤시게 되는 거죠. 온몸이 건조해요. 그렇죠. 온몸이. 온몸 피부가 다 예, 건조합니다. 그래서 발, 손 특히 목 이런데. 그렇죠. 주름살이라는 게 뭐 얼굴뿐만 다 생기기 마련이니까 네. 다 생기고.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지났다. 그다음 이제 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뼈로부터 칼슘이 막 빠져나가서 빠져나가는구나, 뼈가 막 그냥. 약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게 돼 있고 그리고 중요한 치매가 오게 돼 있어요. 아. 치매가 이 세 가지가 이제 말기 증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 치매가 관련이 있어요? 갱년기하고?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는 게 이제 남자랑 여자랑 발생 빈도를 보면요. 남성이 1이다 그럼 여성이 10주 많이 생깁니다. 아이고. 네, 오. 많이 생기는데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놀라셨거든요. 이 치매가 상당히 두렵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호르몬제 같은 걸 보충해 주게 되면 네. 발생 빈도가 남자랑 같아지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저 아까 또 건망증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그 불을 이렇게 켜고 나간다든가 이런 사고가 네.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때 이렇게 좀 많이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이런 갱년기가 여성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이 남편 역할입니다. 네. 가족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여성이 본의 아니게 예. 짜증도 많이 내고 우울하게 되고 신경질도 막 내게 될 때 그때 옆에 남편이 계시다가 아 이게 우리 와이프가 우리 부인이 지금 갱년기가 왔구나 그 도와줘야 되는데 맞아요. 갑자기 신경질 많이 내 나도 내 이렇게 돼버리면 네. 맨날 싸우게 되고 그래서 그 남편이 잘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오늘 같은 날 남편들이 좀 오셨어야 되는 건데. 바로 그렇죠. 그래서 그죠? 사실 이런 강의는 부부간에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원인 갱년기의 원인은 과연 그럼 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의 원인은요. 네. 갱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리가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생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리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성의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리를 한다. 그러면 생리를 하니까 난자가 나와서 임신도 할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 생리가 딱 안 나왔다. 그럼 그 순간부터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그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호르몬 문제네요. 호르몬 부족이죠. 네. 쉽게 네. 얘기하면 결핍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예방은 이제 이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갱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네.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그 답을 아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잘 극복해 나가죠. 누구에게나 갱년기는 다가오잖아요. 그 여자라면 누구나 다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못하게 되면 또 우울증이 또 이렇게 막 심하게 또 겪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춘기랑 더 똑같은 것 심해질 수 같아요. 있죠. 심하게 사춘기 겪는 아이들이 있고 또 아닌 것처럼 갱년기도 좀 그렇죠. 편차가 있죠. 편차가 있습니다. 네. 극복 방법을 좀. 극복 방법이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왔을 때요. 네. 폐경이 왔을 때 그 시기가 됐을 때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갱년기라고 하는 거, 이 폐경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하시면요, 아 이제 폐경이 됐구나, 아 내가 이제 인생의 종착역에 왔구나,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아, 생리를 안 하니까 이제 생리대를 편하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까요? 생리대를 살 필요도 없잖아요. 돈도 안 들고 그렇지. 항상 운동할 수도 있고 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피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성관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몸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경이 됐을 때 이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완경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제 인생의 이막을 설계하겠다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하신 거고요. 두 번째 이제는 취미 활동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해가면서 인생을 좀 즐기는 거죠. 친구도 만나면서. 왜냐하면 애기들이 다 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가 활용을 잘 하시는 거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삼겹살에 갈비에 뭐 이렇게 기름기 많은 거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여성한테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아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건데 콩과 식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건데 아시죠? 그러니까 두유라든가 두부라든가 콩밥 뭐 이런 거 이런 콩 같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드셔야 이제 건강에 여성 호르몬이 들어오게 되니까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들어오게 되니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소플라본?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이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네. 그게 콩에 들어 있는데 그걸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게 들어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시죠. 네네. 자,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저 조금 이제 치료법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심하게 겪는 사람들을 위한 거가 되겠죠. 치료법. 이제 저는- 호르몬 불균형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호르몬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충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약도 먹어보고 그랬거든요. 정확히 호르몬약. 맞히셨어요. 네. 그 호르몬이 불균형이 왔으니까 보충해 준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이 폐경이 딱 됐을 때 방금 말씀드린 뭐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식사도 콩과 식물 많이 드시고 이건 이제 생활 패턴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호르몬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사실은 꿀 10병보다도 네. 호르몬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을 드시면 되는 건데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먹다 보면 이제 경구로 먹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몸에 바르는 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패치를 붙이는 것도 있어요. 질에 넣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걸 선택해서 이제 우리가 맞춤 치료 이렇게 해주는 게 원칙인데 이제 한간에는 호르몬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암을 일으킨다 이렇게 맞아요. 알려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방암 뭐 얘기 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좋은 줄 알지만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또 대안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식물성 호르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소플라본. 그걸 드시면 되는 거예요. 콩을 먹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냥? 그렇죠. 이제 콩을 드시면 되는데 콩을 이렇게 드시려면 한 바가지 이만큼은 드셔야 돼요. 다 드실 수 없기 때문에 이소플라본이 그래서 들어있는 건강 보조식품. 그렇죠. 건강보조식품 말씀 잘하셨는데 그걸 잘 빼가지고 정제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제를 드시면 좋은데 나는 암 걸리는 게 싫다. 근데 이제 호르몬제라고 하는 게 암이 막 걸리는 건 물론 아니에요. 굉장히 적게 걸려요. 무시할 정도가 되는데 나는 그래도 싫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 개인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 거 그걸 드시면은 그나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비타민 C를 이렇게 섭취해야 될 때 과일로 섭취하면 과일 정말 여러 개 몇 바구니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 그 어떤 게 건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이제 먹는 게 섭취하는 게 좋겠군요. 네. 이 지금 이제 먹는 거 얘기 나오셨으니까 이제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음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열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석류 좋다는 얘기 도 들은 것 같고. 네. 석류 속에도 네. 이소플라본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많은 거는 여기서 콩과 식물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DHA가 좋다, 뭐 오메가3가 좋다 그러면 고등어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네. 한 수십 마리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네. 다 섭취하려면. 그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음식을 그렇게 드시는 거 좋은 일이긴 하죠. 도움이 되긴 되지만 효과를 얻으려면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컴팩트한 타이트한 용량이 높은 그런 걸 드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건강보조식품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요. 뭐가 좋은지 뭐 수입산도 있고 미국산, 캐나다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가장 믿을 만한 거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만든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회사가 만든 그런 걸 드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만성 질환이 더 많이 노출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그 어떤 질병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질병들. 네, 아까 말씀 올리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적게 걸리는 병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여성 호르몬이 막아주는 건데 폐경이 딱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아주는 방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심장 질환이에요. 그래서 폐경되기 전에는 이 심혈관 질환, 뭐 뇌졸중 이런 것들이 남성한테 무지하게 10배 많다, 굉장히 많은 건데 폐경이 된 그 순간부터 통계를 내보면 이제 역전이 됩니다. 뒤집어져서 여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네. 골다공증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리고 치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골다공증, 치매,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많이 증가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일 겁나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저 치매 얘기 지금 그럼요. 나오신 거하고 골다공증. 네. 그렇죠. 이게 골다공증이 뼈 안에 저기 말이죠 구멍이 비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왜 생기냐면요. 이 뼈로부터 칼슘이 이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게 그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에요. 칼슘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막 막아주는데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뼈로부터 칼슘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니까 뼈가 구멍이 송송송 생기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잘 보시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그 할머님 세대들은 이렇게 허리가 굽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꼬부랑 할머니. 그 이유가 다 골다공증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척추뼈에 골다공증이 와서 뼈가 구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허리 휘게 되는 건데 최근 들어와서 우리가 좀 그래도 잘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분들이 좀 적으신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소플라본이라든가 호르몬질도 보충하게 되면 더 건강하게 삶의 질 높여가면서 생활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